안녕하세요.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치료하기로 결심했다면 탈모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탈모약이 있고 여성 탈모약이 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탈모가 남성분들이 흔하니까 남성 탈모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성 호르몬이 있으면 그 테스토스테론이 변환을 해서 DHT라는 물질로 바뀌거든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 DHT가 탈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이 DHT의 생성을 줄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넘어가는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게 남성 탈모약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게 남성 탈모약 드시는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성 호르몬이 원래 수치로 떨어지긴 하지만 처음엔 남성 호르몬이 약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모약은 이 가는 기전을 막는 건데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두 가지 탈모약 성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고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피나스테리드라는 약의 성분은 이 DHT를 혈중에서 한 70% 정도 억제를 해요. 100을 만들고 있었으면 30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은 90% 정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100이 있었다면 10만 남기고 DHT라는 물질을 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작용하는 게 남성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라고 두테스테리드라는 성분이고요. 두 번째 약은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 탈모에도 많이 쓰이고요. 여성 탈모는 공식적으로는 사실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밖에 없습니다. 바르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탈모약들은 대부분 어떤 부작용으로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미녹시딜이라는 이 바르는 약도 혈압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혈압약에 쓰이긴 합니다. 물론 좋은 혈압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건 1960년대에 나온 그 혈압약이거든요. 근데 1960년대 혈압약으로 나와서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혈압약으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어요. 좋은 약이 워낙 많이 개발됐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긴 하고요. 요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털이 나는 부작용이 발견됐어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막 털들이 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르는 약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나온 게 그 미녹시딜 바르는 약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에서 다 쓸 수 있고요. 여성에서는 거의 지금 이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그 단독 치료제입니다. 다른 약들은 약간 보조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약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약입니다. 남성 탈모약도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전립선 치료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전립선 치료제로 시작을 했는데 전립선 치료제를 먹었더니 역시 또 털이 나는 게 발견이 됐다. 근데 물론 이건 기획 단계에서도 예상을 했던 거긴 해요. 의외로 그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발견된 기전인데 이 피나스테리드 약이 개발된 거는 처음에 예상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전립선 약으로 먼저 나왔고 근데 진짜 해보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이 좀 나더라라는 것이 발견돼서 남성 탈모 치료약으로 이제 개발이 됐죠. 탈모약의 기전은 그렇고요. 미녹시딜은 혈류를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발에 들어가는 미세혈관들이 있거든요. 모발의 뿌리에 아주 머리카락에 공급하는 아주 조그마한 혈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혈관을 조금 이완시키면 아무래도 혈류가 좀 더 증대되고 영양이나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탈모 치료 효과에 좀 더 기여를 하는 그런 효과로 우리가 기전을 설명을 합니다. 탈모약은 오래 먹어도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췌장 약 복용 기간을 지금 드신 분은 일단은 제 주위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0년 동안 탈모약을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용하고 있고요. 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은 지금 연구들이 한 10년, 5년 정도 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먹었는데 괜찮았나.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질환에 대해서 완치했다고 볼 때 5년 정도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정도 되면 저희가 이건 장기 복용에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판단을 하는데, 피나스테리드는 10년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두타스테리드는 5년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기 복용해도 큰 문제 없을 거고, 저도 20년 동안 먹었는데, 그리고 제 고객 환자분들도 10년 이상 드신 분들 많은데 다들 문제 없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
일단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이 개발돼서 나오면 특허를 주죠. 왜냐하면 이 약을 개발하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투여되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어떤 단독으로 이 약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 이 성분들은 이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약, 원조 약과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네릭은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었죠. 시간도 안 들었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나옵니다. 저렴하게 나오고, 아무래도 좀 중소기업들은 약을 개발하기가 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대형 회사들에서 오리지널 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풀리면 다른 회사들에서 만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탈모약도 그런 식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약들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제네릭 복제약들이 나왔는데, 복제약도 괜찮습니다. 복제약이 다 식약청 승인을 다 통과한 약들이고요. 근데 이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있죠. 이게 오리지널 약들을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조금 나죠. 경제성을 중요하시면 그냥 제네릭을 드시라고 하고요. 저도 복제약을. 상관없다 하시면은 비용에 상관없어요 하면은 그냥 좀 더 큰 기업 것을 드세요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합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탈모약이 있거든요. 조합약 한번 찾아보시면 몇 가지 약들을 합쳐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와 더불어 미녹시딜이라는 성분 바르는 약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약일 텐데, 보통 이거보다는 여기에다가 이제 유산균을 보통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게성 약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성분으로 알려진 약인데, 요 약은 우리가 안드로겐 자체를 조금 그 세포에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안드로겐 약물이라고 하고, 이뇨제로 보통 많이 쓰이는데, 이뇨제이면서 항안드로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모 목적으로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탈모용으로 만들어진 약은 아니고요. 이것도 혈압약, 이뇨제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 재량에 따라서 이 환자분들은 이게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여자분들에 있어서 이 약을 일부 쓰기도 하지만, 효과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장기 연구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실험 중인,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 쓰셨던 선생님들도 계셔서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쓰시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기존 치료법을 했을 때 효과가 좀 미흡하거나 효과가 없었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도입니다. 근데 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가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쓰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런 약들에 대한 부작용들을 많이 우려를 하세요. 제가 처방을 권했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왜 탈모가 한참 지냈는데 왜 약을 안 드셨어요? 생각을 안 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 먹으면 부작용이 있대요. 특히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거 먹으면 이제 성기능이 떨어진대요. 혹은 임신에 문제가 생긴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성기능보다는 일단 성욕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논문상에서는 한 1, 2% 정도인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진짜 좀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잘 포함을 안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실제로 임상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저는 5에서 10% 정도 분들은 약간 성욕이 떨어지거나 성관계 때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보통 성관계 만족도가 100점 만점이었다면 뭐 90점 정도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옛날에는 좀 성욕이 왕성했던 분이 요새는 좀 생각이 안 난다던가, 그러나 성관계가 불가능한 건 아닌 이 정도의 부작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약을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드시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감소해요. 몸이 적응을 해서 좋아지는데, 이 정말 부작용이 성욕이 떨어지거나 또는 진짜 성관계가 힘들 정도로 떨어지는 일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치로 보면은 진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 나는 하는 분들은 한 1% 정도 정말 내외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약을 중단하면 이런 부작용들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 자체를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부작용이 있는 분도 끊으면 다시 그 성기능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기능이 많이 줄어들까봐 혹은 평생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먹으면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임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끊죠. 그러나 지금 이 피나스트리드 약 성분은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고요. 두타스트리드도 1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약으로 인해서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기가 잘못됐던가 하는 연구는 그런 케이스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그 임신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약이 30년이 됐는데 이 약을 먹는 분들이 임신을 한 경우가 한 케이스도 없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일단 보고된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 한 2년 전에 나왔던 논문에서는 이거는 여성에서는 사실 잘 쓰지 않는 약이지만 일부 의사 재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미국에서 있는 한 케이스가 보고됐는데 남녀 커플이 둘 다 이 약을 먹었어요. 피나스트리드라는 약을 먹어서 임신을 했었는데 3개월 동안 여성분이 모르고 이 남성 탈모약을 먹었어요, 직접. 남성이 먹은 것도 아니고 여성이 먹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한 아이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단 시도하시고, 그리고 임신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단지 하나는 남성이 이게 정자수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정자수와 운동성이 15%에서 2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정상 성인은 50% 이상 정자수가 줄어들어도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임신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남성이 우리가 시험관 아기를 하지 않고 자연 임신을 할 건데 정자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나는 조금 10%라도 5%라도 영향받으면 안 되는 경우는 이 약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분들은 굳이 약을 중단하지 않고 복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탈모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와 기전 그리고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형별 탈모 치료, 특히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